(2022년 3월 6일) 6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우 20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들 개강하고 또 회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 뭐 저번에 18화에서 포르테가 혼자 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이제 대전전 리뷰를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바빠가지고 저희가 따로 모여서 진행을 하고 싶어도 이제 각자의 삶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포맷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지난 대전 경기는 제가 출근을 하느라서 경기를 현장에서 보진 못했고 집에 와서 이제 풀 버전으로 보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솔직히 안 가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못 가서 좀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홈 개막전을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저는 진행을 해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경기 리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대3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되게 아깝게 먹혀서 이제 비기게 됐죠. 사실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압도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또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명확해졌어요, 지난 두 경기를 통해서.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확실히 좀 명확해지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가지고 좀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멤버가 좋고 또 대회를 올해는 사실상 3개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출전 시간 이런 것들도 조율을 해가면서 많이 변화를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좀 들고 왔던, 역시나 조성환 감독이 제일 잘하는 그 플랜 A를 잘 쓰는 방식대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또 아직은 믿음을 가지고 쭉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두 경기 워낙 저희한테 아쉬운 장면들도 많았고, 또 흔히 말하는 억까 같은 것도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두 경기였고, 포르테가 19화에서 서울 경기, FC 서울과의 경기를 리뷰를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1인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전팬은 옆에 없고요, 저 혼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라인업 먼저 보면 사실은 나오던 대로 나왔다고 봐야겠죠. 대신에 이제 스트라이커 공격 쪽에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골키퍼는 김동원 선수가 먼저 나왔고요. 백스리는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큰 재미를 받고 승률도 높았던 델리, 김동민, 오반서,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역시나 포지션 변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 김도혁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요. 중원에는 신진호, 이몽주,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동윤 선수가 나왔습니다. 변화가 많이 없었죠, 수비나 미들 라인에서는. 최전방에서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르난데스를 선발로 기용을 했는데요. 뭐 에르난데스가 워낙 서울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제르소나 은포쿠가 사실은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실제로 감독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르난데스가 은포쿠 대신에 선발로 나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지난 경기 끝나고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해결해내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좀 그런 것들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쿼드가 뭐 지난 시즌 2부에 있을 때도 거의 탈 1부급이었는데, 역시나 1부에서도 거의 최강 미들진을 최강 스쿼드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두 경기만 했는데 뭐 리그 베스트급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안토원도 그렇고, 조유민이나 김민덕 같은 워낙 이제 짬도 많고 경력 좋은 센터백, 몸 좋은 센터백도 있고, 또 인천에서 그렇게 대전이 몇 번의 구애 끝에 드디어 데려간 오재석 선수도 있고요. 한때는 세종대왕으로 불렸던 주세종 선수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최전방에는 작년에 이제 거의 리그2를 씹어먹었던 티아고, 그리고 우측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진현, 그리고 좌측에는 리그2 역시나 작년에 리그 MVP 받았나요? 득점왕인가 했었던 유강현 선수까지. 사실은 대전 라인업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2부에서 1부를 방금 올라온 팀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팀이 안정적이고, 또 스쿼드 밸런스나 뎁스도 굉장히 좋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기본적이었고요. 뭐 저희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좋은 라인업이긴 하지만 대전 역시도 좋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3월 4일 2시에 인천 축구전용 경기장에서 열렸던 3대3 경기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경기 결과로 저희는 저희는 이 경기 전에 원래 9위 1패로 9위를 달리고 있었고, 대전은 이전 경기 1승, 뭐 강원이랑 했었죠, 대전이 아마도.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전 경기를 계속 보면서 진짜, 강원이랑 한 거 맞네요. 다 대전 홈에서. 네, 저도 저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강원이 못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대전이 참 잘한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 사실은 대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반면에 인천은 서울 경기에서 어쨌든 라이벌 더비에서 밀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강원이랑 대전도 어찌 보면 라이벌이죠. 그 볼보이 사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엮여 있었는데, 어쨌든 좀 서로 좀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뭐 전력 측면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대전을 계속 거의 승점 자판기라고 불렀어요. 저희가 마지막에 만난 게 2015년도거든요. 2015년도 6월, 8월, 11월 세 번 만났는데 세 번 다 제가 2골씩 기록을 하면서 이제 3승, 한 시즌에 3승을 거두면서 수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맞던 대전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는 굉장히 스쿼드 밸런스가 단단해졌고, 또 대전이 정말 좋은 팀으로 변해서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우선 총평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이 억가를 또 감독님이 이겨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억가가 많이 있었던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 과정에서 뭐 선수들의 작은 실수들이 좀 큰 야비 효과를 불러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판단들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를 계속 한 줄 평을 하자면 저희는 굉장히 억가를 많이 당했고 대전은 운이 정말 좋게 비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외부의 평가와 달리 그냥 저희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뭐 7분에 이명주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골키퍼의 완벽한 미스죠. 클리어링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로 클리어 말고도 사실은 이명주 선수의 킥 자체를 골키퍼가 저렇게 대처를 하면 안 됐는데, 뭐 그런 것들을 했을 때부터 이미 대전은 실점을 하는 것이 약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명주 선수의 골로 사실은 굉장히 경기를 빠르게 이끌어가면서 저희 나름의 축구를 계속 펼쳐나갔고, 특히 지난 경기에서 신진호랑 이명주가 좀 손발이 안 맞으면서 나왔던 미스들이나 뭐 밸런스적으로 무너졌던 부분들이 많이 서로가 타협을 하면서 좀 변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20분 때까지 이어졌는데, 19분에 티아고에게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비기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사실은 경기가 많이 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김보섭 선수나 제르소나 여러 가지 슈팅 장면들을 가져갔어요, 저희가 10분 때. 근데 19분 때 티아고한테 골을 먹히면서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저희가 이때부터 억가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도 뭐 대전도 코너킥을 많이 얻고 저희도 코너킥을 많이 얻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쿠팡 하이라이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분짜리에서 9분 동안 저희가 공격을 해요. 대전은 2분도 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장면들을 다 못 살렸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왜 졌는지를 생각을 했을 때 골 결정력 문제, 역시나 작년부터 지적되어 오던 문제, 스트라이커의 부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았고, 또 저희가 그 이외에도 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의 퀄리티만큼 좋은 결과들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신진호라든지 이명주 같은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활동량이나 재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미드진을 장악을 해준 반면에, 좌우에서 제르소, 뭐 김보섭이 계속 좌우를 찢어주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 와중에 에르난데스는 작년에 김보섭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대로 뭐 수비 사이를 찢어준다든지, 아니면 수비와 그 간격 사이들을 계속해서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을 내주고 받아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는 공격진은 전반전은 거의 골 결정력 제한 80점, 90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공격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이 되게 1대1로 팽팽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후반전에 돌입을 하면서 이 3대3이라는 거지같은 경기에 서막이 올라오는데요. 사실은 대전이 먼저 변화를 좀 가져갔죠. 유강현을 빼고, 사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유강현은
작년에 보여줬던 폼만큼은 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작년에 사기적인 스탯을 보여줬고 골 결정력을 보여줘서 그런지 올해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유학년을 빼고 김인균이 들어왔고요. 뭐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멤버가 짱짱하네요. 그리고 신상은이 들어오면서 조금 미드진의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그에 맞서서 인천도 정동윤을 빼고 은포쿠를 넣었는데요. 사실 작년에 김보섭을 주전으로 기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사용한 전술이었죠. 김보섭을 윙에서 윙백으로 내리고 김보섭 자리에 이제 새로운 공격수를 투입을 하는 방면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날 은포쿠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좀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포쿠 자체에 대한 회의라기보다는 은포쿠가 맡은 롤에 대한 회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뒤쪽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요. 그 이후에 또 이걸 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걸까요? 아니면 대전의 교체 카드가 잘 적중한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김인균이 들어가서 득점을 했습니다. 뭐 대전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민성 감독이 굉장히 무능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민성 감독이 김인균을 투입해서 김인균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교체 카드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희 수비 미스가 맞아요. 사실은 이때부터 수비 미스가 잦아졌고, 또 특히 지난 경기부터 계속 지적돼 왔던 김동민이 너무 튀어나간다 이런 얘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오반석이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제주나 전북에서 봤던 오반석과는 너무 사뭇 달라진 모습에 현저히 폼이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쌓여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축구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수비의 부담은 미드필더에서 오고 미드필더의 부담은 공격에서 온다는 얘기가 있다시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오른쪽 공격에서 오반석, 정동윤, 뭐 오반석, 김보섭으로 연결되는 오른쪽 라인이 공격이 계속 안 풀리다 보니까 왼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생겼던 과부하들이 점점 오른쪽으로 쏠려와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대전이 2대1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속속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또 저희는 그러면서 74분에 제르소를 빼고 송시우가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왜냐면 그 한 골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송시우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교체 투입이었는데, 제르소가 지난 경기부터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골만 못 만들어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시즌 준비하면서 프리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르소가 저 스탯을 낸 것은 남길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조금은 의견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르소가 정말 골을 못 넣는 애라서 저 스탯을 기록한 건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정도로 조금 두 경기에서 보여준 골 결정력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클러치 상황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송시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공격 패턴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윙 쪽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들보다는 전형적인 라인 브레이킹을 잘하는 에르난데스랑 송시우 두 선수에다가 은포쿠, 신진호, 이명주라는 3명의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조금은 공격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적중을 했죠. 결론적으로는 또 에르난데스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서 득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인경전에서 에르난데스가 넣었던 자리와 슈팅 패턴이 되게 비슷했고요. 에르난데스 자체가 저 슈팅 장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로 몰고 가서 골키퍼와 1대1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포스트를 보고 때리는 저 자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에르난데스가 그 자세로 골을 넣어줬습니다. 뭐 이 자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에르난데스의 본인 스스로의 그 다리 빠따임을 믿는다고밖에 못 볼 것 같아요. 그 슈팅 자세에서 저 속도를 낸다는 것 자체 굉장히 사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좀 분위기를 슬슬 가져왔죠. 확실히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많이 적중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은포쿠의 골이 터졌습니다. 뭐 이 장면은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은포쿠같이 본인이 흥에 겨워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본인이 득점을 성공을 시켜서 그 맛을 알고 본인이 그걸 더 신나서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좀 신호탄처럼 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요 장면 이후 장면들인데, 우선 골 장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포쿠의 골 장면.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오자마자 골을 넣고 옷을 벗었죠. 이런 걸 보면 저 흑인 선수들 특유의 저런 광기서린 플레이들이 좀 좋았는데, 자, 이 장면을 좀 잘 보면 저희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세트피스 장면에서 어쨌든 골을 냈다라고 봐야겠죠. 이 장면 다시 한번 봐보면, 저도 지금 계속 영상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세트피스처럼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사이드에서 처리를 한 공이 오반석이 떨궈준 공, 그리고 이거를 은포쿠가 오버헤드킥을 시도를 했고, 그 장면에서 이명주, 송시우, 은포쿠가 밀집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은포쿠가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세트피스 장면에서 확실히 이렇게 좀 짜여진 플레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마무리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작년부터 저희가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세트피스에서. 그런 장면들을 좀 해결을 한번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세트피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까지 행복했죠. 이때까지 80분에 행복하면서, 와, 이제는 됐다, 드디어 이제 좀 공격진들이 확실히 보여주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전은 서영재를 빼고 임덕근을 넣으면서 이제 마지막 공격의 불씨를 살렸고요. 인천도 많이 뛰어줬던 김보섭을 빼주고, 김준엽, 에르난데스 빼주고, 홍시우, 이명주 빼주고 여름이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88분에 바로 사건이 터지죠. 이 장면을 이제 다시 좀 천천히 되돌이켜보면, 어쨌든 파울 장면이 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장면에서 이제 공격 상황이 진행이 됐고, 우선은 심판이 안 끊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패스 이후에 한 번 더 마무리를 지어서 김인균이 밀어 넣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면을 봤을 때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첫 번째, 김동민과 주세종의 마찰 장면이 파울이었냐 혹은 경고였냐 퇴장이었냐, 요걸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김인균이 밀어넣은 골 장면이 옵사이드냐 옵사이드가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김동민과 이제 주세종의 마찰 장면, 부딪힌 장면은 확실히 파울이 맞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좀 많이 경고를 해왔던 부분이죠. 김동민 선수가 조금은 안정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장면에서 그게 좀 무너졌다. 역시나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어서 퇴장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세종 선수가 뭐 지금 상황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안아골절이 왔고 꽤 오랜 시간 부상에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로 주세종 선수가 좀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고, 김동민 선수도 뭐 파워를 줄여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뭐 퇴장에 많이 개의치 않는 선수라는 성격은 알고 있지만, 또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좀 준비 잘해서 돌아왔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다음 골 장면이 이제 문제가 말이 정말 많았죠. 이거를 옵사이드로 봐야 되냐 아니냐인데, 보시면 공을 처리한 다음에 저기 떼굴떼굴 굴러가는 과정에서 델리의 다리에 맞은 걸로 보여져요. 이게 그날 중계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각도로 많이 보여줬거든요. 쿠팡이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면서 장면이 정말 다양해졌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제 김인균을 보고 전달해준 공이 옵사이드 위치 맞았어요. 근데 그 공이 델리의 다리에 걸리면서 어쨌든 수비수를 맞고 넘어갔기 때문에 옵사이드 판정이 아니고요. 골 장면이 맞고, 그렇게 되면서 3대3 동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대전으로서는 운이 되게 좋았던 경기라고 볼 수 있고, 인천이 운이 안 좋았죠. 사실은 뭐 델리가 의도하고 다리를 넣은 것도 아니고요.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장면들에서 델리가 뭐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정말 일반적인 상황들에서 나올 수 있는 축구의 장면 중에 하나가 저희 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이후에도 저희가 많은 공격 장면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홍시우의 슈팅 장면도 기억이 나고요, 은포쿠 슈팅도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골 차이를 벌려놓은 거를 지키지 못했다. 그게 제일 큰 실수이자 실책인 것 같고, 또 뭐 심판의 억까다, 뭐 골대 억까다 이런 게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거를 이겨내는 게 진짜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김인균한테 2골이나 먹으면서 3대3으로 비기게 됐습니다. 뭐 이 경기는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델브리치 때문에 옵사 뭐 이런 생각 다 차치하고 진짜 아쉬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점점 이제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윙백들이 확실한 카드가 없다는 점. 특히 김도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르소와의 궁합이 안 맞는다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른쪽 정동윤이 상무에 있을 때 되게 잘하다가 갑자기 인천 오니까 또 갑자기 주사위 동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 더 오른쪽 윙백 자리를 누굴 써야 될지, 뭐 김주엽을 쓰는 것도 좋고 민경이는 오른쪽에 써보는 것도 괜찮고 김보섭을 차라리 오른쪽 윙백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저희는 공격수 자원이 되게 많은 편이니까. 특히 전성훈 같은 스트라이커 자원도 있고 여러가지 공격 자원들이 있는 걸 고민을 했을 때 윙백 자리의 변화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김동민의 부재, 이제 커맨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커맨더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반석이 폼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살릴지 아니면 살릴 동안 누가 버텨줄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명주 신진호 라인은 뭐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서로 손발이 맞고 본인들이 서로 양보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수비적인 부담이나 공격적인 부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진은 단 하나 골 결정력 요것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전과의 3대3 경기는 저희가 서울 경기 그리고 대전 경기 두 경기 연속으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사점을 잘 받아들여서 다음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슈팅이 22대 7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골대로 가는 슈팅도 많았고 17대 6이니까 유효 슈팅이. 근데 확실히 골망을 가르는 골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요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확실한 거는 이제 윙백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요 고민이 좀 많이 들기 시작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인천과 대전의 경기 뭐 거의 100분 가까이 된 혈투가 펼쳐진 경기였는데 아쉽고, 다음 경기가 사실은 저희가 제주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길 축구를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저 양반 진짜 더럽게 축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질적으로 떨어지는 축구가 아니라 정말 끈적끈적하게 축구를 한다는 느낌이 올해도 정말 많이 들고 있고, 또 저는 지난 대구랑 경기를 보면서 와, 씨, 골 넣고 잠그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다음 경기, 저희와의 경기에서도 분명 비슷한 페이스로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점점 이제 시즌 전에 가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불안감 혹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시간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라운드 대전과의 홈 경기는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제주전 끝나오는 파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가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모여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제가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드디어 개축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뭐 제가 홍보글을 올려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요거 보셨다가 궁금하시면 저희 K리그 데이나잇 유튜브 홈페이지 찾아와 주셔서 녹화본 저희 라이브 방송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재밌어 보인다 싶으시면 이제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올라가는 저희 라이브 방송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관련해서 저희 파워나 뭐 저희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예능 컨텐츠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르테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갈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더 갈아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멘트도 나랬네. 예, 저희는 예, 뭐 읽어야 되지? 예.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향해 가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팬 커뮤니티 인천네이션과 함께하고 있고요. 원용이가 저보고 협박을 해서 협박한 만큼 제가 엿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파워 20화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예, 저는 다시 라이브 방송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